네, 안녕하세요. 주제를 바꿔서, 정말 멋있는 제목이구나. 보고 멋있다는 거 아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걸 기획한 분이 누구냐 연락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지금 각 단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좀 방침을 더 가다듬고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좀 활용하고 해서 좀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다음을 넘기려면 어떻게 넘기나요? 엔터? 제가 사실은 퇴직해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고 벌써 퇴임 4년 차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현직도 아니고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는 사람이 왜 저런 발표를 하게 됐을까? 어떻게 한국체육학회에서는 어떻게 저런 분한테, 저런 사람한테 의뢰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두세 분은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헬스조선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보는 신문이에요. 거기에 제가 정년을 하고 강릉과 양양을 이제 오가면서 살고 있는데, 강릉의 경포대 저희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뛰어요. 제가 정년하고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체육과 교수인데도 1, 2km를 20, 30년 동안 안 뛰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제 스스로가 대견한 것이 뛰는 거예요. 뛰는 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어요. 이렇게 이제 한 걸 보고 여기 체육학회에 어떤 분이 저쪽 끝에 있는 저 연구를 하면서 이 기사를 보고 당신도 여기에 공동 연구를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합류를 했죠. 도쿄올림픽에 패럴림픽. 그런데 거기에 제가 5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도 거의 5장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5장은 IOC에서 발표한 퍼스트, 세컨드, 서드에까지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한 자료 마지막에 서드를 제가 번역해가지고 거의 5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구글에 코비드19하고 스포츠 이벤트하고 두 번째로는 세이프티 3개의 단어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 논문과 자료를 다 읽어봤어요. 따라서 오늘 발표한 내용도 거의 여기에 준한 거고, 뒤에 참고 문헌의 90%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마스크 잘 쓰고 손 닦으면 되지. 근데 앞으로 이 스포츠 이벤트의 경기단체에서는 담당자를 두어서, 큰 단체에서는 큰 이벤트를 할 때는 전담반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이 자료를 최신 지경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거, 이것만은 좀 평소에 좀 몰랐던 내용이다. 그런 것만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서 그것만 넘어가고 여기에 시간을 좀 할애했어요. 그리고 한두 장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두 개에 약간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시골에서 텃밭 가꾸고 있으니까 요새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운동하고 뛰고, 요즘에 조금 괜찮아가지고 테니스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외국 논문에 그게 첫 번째 서론에 써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비상사태다. 점점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제가 실감하는 못한 것이 세계에 엄청나구나. 아까
여기 국장분께서 오늘 발표한 걸 보고 듣고서 가서 정책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안 계시네요. 저희 나라 공무원들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엄청 준비를 했어요. 국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12명의 국회의원이 왔더니 첫 번째 순서만 하고 인사하더니 다 나가요. 어쨌든 이 코로나의 유행이 나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면서 이걸 정부나 이런 각 나라에서 이 방법을 격리하거나 제한하거나 그것 중에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저렇게 커다란 바람을 맞죠.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의 윈블던, 블라너스 오픈 다 취소됐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이 유럽의 그 축구의 리그 이런 것들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런던 윈블리 경기장에서는 준결승에 4만 명이 모여요. 결승전에 6만 명이 저렇게 방역 지침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눕고 순수리 치고 끌어안고. 그런데 점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죠. 다행히 그저께 우연히 TV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5,000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그렇다면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저희 스포츠 이벤트도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지 아니면 계속 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취소됐다가 연기됐다 무관중으로 했다 그렇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중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자들이 정말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를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엄청나죠. 스포츠 산업의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보다 세계적으로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저희 나라만 해도 이 스포츠의 어떤 돈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프로 스포츠만 약 6천억 원이 2020년도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스포츠 대회가 중단되고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저런 돈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보호해야 할 선수들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적응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부상도 많고요. 심리적인 그런 것도 엄청 많고 생리적인 그러한 그 저희 생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소 섭취량도 엄청 떨어지고요. 뭐 근력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시계가 있으면 제가 보면서 좀 조절을 할 텐데 정말 왜 빨리 그 재개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저거예요. 저도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열심히 안 하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아까 저 유럽의 축구 결승전인데 마스크 쓰고 이런 사람 없어요. 자, 생활체육인들의 이 스포츠 이벤트는 정말 큽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는 정말 열심히 안 하는 편인데 저는 지금 그 생활이 텃밭 가꾸고 나머지 운동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리고 뭐 소설책 보고. 그런데 저렇게 저 중간에 속초 시니어 테니스 대회 가서 제가 준우승을 했는데 뭐 파트너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만났지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스포츠가 딱 그만두면서. 그리고 제가 오면서 단톡방에 올라온 저희 학교에 친한 그 후배 교수가 테니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 교수가 올라온 거 보니까 한국 여가 레크리에이션 학회지에 교수들이
테니스 코트가 동호회가 문을 닫으면서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생활 변화 또는 그 어떤 사회적인 뭔가 공허함, 이 생활해주는 영향을 이 교수가 재밌게 다 교수별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거 싫었더라고요. 저도 거의 비슷한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테니스 때문에 우울증도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마라톤을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춘천하고 서울중앙 마라톤을 매번 나가는데, 기록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5, 6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잘 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테니스를 못하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요. 근데 마스크 안 쓴다고, 그래서 사실 회장님 이거 벗으면 안 될까요? 제가 말씀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할 때 1m 이상, 2m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단, 앞좌석은 비워라. 가이드라인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이 특히 마스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비를 겁니다. 저는 이제 코가 작아서 그런지요. 뛸 때 보면 마스크가 막 내려가고, 걸어갈 때도 내려가고, 집사람이 맨날 옆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저는 이제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우선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더 중요한 것은 직원, 선수, 관리자, 모든 사람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쓰듯이 저런 가이드라인의 행동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행동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직원이나 선수가 걸렸어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학생들 막 왕따시키고 선수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직원들 막 옆에서 그걸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저기 있는 것처럼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만들지만 세계적인 아니면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일단 감염병이 확대되면 안 되고 완전하게 한다고 해도 구멍은 뚫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책자에는 제가 대응까지는 썼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대응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감염은 세 가지입니다. 접촉이냐, 비말이냐. 접촉은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표면을 댄 거예요. 그 표면이 여러 시간 갑니다. 오래 가요. 그걸 손을 댄 것을 자기 입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눈을 만졌을 때가 가장 많이 걸려요. 접촉 감염은. 그 다음에 비말인데 비말 입자가 큰 거 있고 작을 때가 있어요. 큰 것으로 걸리는 경우가 없고 작은 입자인데 결국 실내입니다. 따라서 저기 비말 감염의 두 번째 줄 있죠? 연자, 연단으로부터 노래 부르거나 저같이 말을 크게 하면 2m를 확보하면 돼요. 큰 비말은 1m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같이 밭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뛰면은 이게 건조가 돼가지고 작은 것은 다 떨어져요. 아, 참 큰 것은. 어쨌든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람은 이것에 기준하고 밑에 있는 6가지를 다 해당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이벤트를 준비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와 같은 평가 요인들을 체크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구미에서 하려면 구미 지역의 코로나 사례 수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미시의 담당자, 주무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건소라든가 시청 안에 그 문화체육과 이런 사람들에 우선 먼저 기준을 맞춰야 되겠죠. 일단 저기 뭐 경기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더 높겠죠, 위험 수준이. 뭐 스포츠 강도도 강하게 하면 일단 비말이 많이 나가니까 커지고, 이런 걸 고려를 하고, 마스크는 정말 저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 위험 행동을 고려할 때 마스크를 가장 많이 썼어요. 무조건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저도 저걸 쓰고 뛰면요, 얘가 축축해지고 막 김이 서려요. 이 사이로 막 넣어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근데 사실 뛰면서 걸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뛸 때 굳이 이런 마스크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도쿄올림픽이나 일본 스포츠협회나 유럽의 WHO에 다 나와 있어요. 무조건 안 하면 되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빵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런 사생활 보호 제가 빨간 거 표시했습니다. 정말 저거 잘해야 돼요. 징후 증상 인식 철저히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도쿄에 해놓은 것들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마스크만 빼고 스마트폰도 굉장히 바이러스의 온상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수시로 닦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자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보는 곳에 적재적소에 홍보하는 것을 붙이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보내서 교육을 이제 알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밑에 그 논문인데,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잘라서 영어만 이렇게 번역해서 붙인 건데, 이제 세 번째 스포츠 음료 같은 거 이제 막 버리거든요. 통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제때 접치고,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이 와 해가지고 막 뱉어내고, 이런 거 이제 특히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뱉으려면은 이게 내가 뱉은 것이 얼마나 튀겨나가고, 할 수 없이 기침이나 재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이게 막 기침을 하는데, 그런 때는 옷을 가리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손으로 휴지로 막는다든가, 그런 걸 이제 부득이할 경우는 이제 참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합을 중간에 끝내거나 막거나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또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뭐 인사 같은 거 하지 말고, 특히 현장에서는 공연 물건 만지지 말고, 주최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같이 쓰는 것은 돈이 허락이 되려면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고칠 때는 반드시 닦게 하고, 이런 걸 아주 철저히 지켜야지, 대충이 너무 심해요. 마스크는 죽으라고 쓰면서 다른 것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선수 막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어깨 동무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들 것에 반드시 하고, 부상선수 안고 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입니다. 실내에서 목소리 크게 내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감염이 된 사람이 잠깐 앉은 자리에 오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최대 3시간까지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멀리 갑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기라고 있는 것이 있죠.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게 바람을 타잖아요. 이 바람을 타고 가면서 그 바람에 쏘인 사람한테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하는 데는 문을 닫지만 반드시 1시간만에 한 번씩 문을 열어주고, 문을 공기가 들어오는 곳은 작게 하고 공기가 나가는 곳은 크게 해준다면 거의 100% 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작은 입자는 20분 이상 있기 때문에 큰 입자보다 그게 문제죠. 이와 같이 이건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그 참고고 각 경기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스폰서 이벤트의 규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얼마든지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빨간 것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될 내용이고, 특히 이제 실내에서 40%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2 측정기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그래서 CO2가 1000ppm이 넘어가면 이것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디케이터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능하면은 온라인으로 선수들과라든가 회의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참가자 스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항을 지키고, 특히 그 거리는 뭐 장애인이 있다든가 유아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일부러 하게 하지 말고,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들한테나 뭐 이렇게 마스크를 썼다 누가 씌워줬는데 내릴 수도 없는 사람한테라든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억지로 강요시키지 말라고 그 스포츠 이벤트 주최를 할 때 그 직원들 관련자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스턴트 이벤트 전에 가능하면 모든 것을 온라인이나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돈도 미리 받고, 그때 미리 다 이런 중요한 사항도 다 알려서 거기 와서 뭐 쓰고 적고 하는 거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 저기 사회자분이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지났나요? 예. 이게 사실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데, 헬스 리터러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 활용 능력을 자기가 알아서, 내가 무슨 폐암이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지 말고 충분하게 폐암의 건강을 알아서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안 다음에 병원도 선택하고 의사도 선택하고, 의사가 말한 말 중에 자기가 뭘 취사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헬스 대신에 코로나만 넣어봤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막 이념에 좌우돼가지고 미국은 뭐 마스크도 안 쓰더라, 유럽도 안 쓰더라, 우리는 왜 써? 그러면 안 되죠. 반면에 또 마스크 안 쓰면 그냥 뭐 손가락질하고 소위 말해서 린치하고 막 눈치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 왜 나가 안전하게 집에만 있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의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검증이 된 것만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걸 일상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정보는 이런 스포츠 학회라든가 KBS 9시 뉴스라든가 최신 뉴스를 알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가장 정확한 최신 데이터와 몇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이러한 홈페이지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은 된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하면서. 거기에 빨리 순응을 한다면 아까 이와 같이 스마일 표시를 쓴다거나 저같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여기 알레르기 무슨 뭐 마크 같은 거 있으면 전철에 타면은 왜 그 임산부 이런 거 있잖아요. 접수대에서 그런 스마일 표시를 붙이면 서로 웃고 하면서 그런 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벤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인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하니까 가장 기본이 중요하듯이 가장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밀접, 밀폐, 밀집 이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 체계입니다. 교육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부당한 어떤 그런 걸로 대우받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과 같이 협조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정말 자기 일처럼 서로 도와야 되는데 지금 뭐 지원금 받듯이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서로 미루고 그러지 않는 사회가 되고 그러지 않는 스포츠 이벤트를 담당하는 곳에서 다 같이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가장 큰 비상사태, 코로나죠. 지도자 선수들이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서 스포츠 이벤트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